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땅콩버터는 이제 땅콩버터 자체를 드셔도 좋지만 땅콩버터와 다른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발라 먹거나 찍어 먹기 좋기 때문에 땅콩버터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뭐 사과 얘기 말씀드렸고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해서 우리가 샐러드에다가 땅콩버터를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샤브샤브를 먹을 때도 땅콩 소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찍어 먹는 경우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사과 말고도 오이나 당근 같은 파프리카 같은 것에다가 땅콩버터를 같이 찍어 먹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 땅콩버터 라떼라는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라떼, 땅콩버터 라떼 이런 것들 좀 나와 있는데 저도 먹어봤는데 혈당도 안 올리고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땅콩버터 라떼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땅콩버터는요, 장점이 칼로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먹으면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는다는 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스푼 정도가 적정량인데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하게 먹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살이 찝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콩버터는 2스푼, 하루에 2스푼을 꼭 지켜주셔서 과식을 막자라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패를 주의하자는 거예요. 땅콩이나 견과류도요, 산패가 되면요, 위험한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발암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콩버터도 마찬가지예요. 땅콩을 땅콩버터로 만들었을 때 산패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땅콩버터도 산패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콩버터의 겉표지에 보시면은 어떻게 보관하라 나와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보관하시고요. 또 냉장실에 보관하라는 것들은 냉장실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첨가물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땅콩버터를 고르실 때 반드시 뒷면에 어떤 것들이 첨가가 되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영양성분표를 잘 보시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일단은 당 성분이 없어야 되고요. 당 성분이 낮거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가당, 그리고 첨가된 게 아주 적어야 돼요. 무첨가라면 더욱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땅콩버터를 올리면 꼭 달리는 질문이 있는데, 오메가6가 많으니까 땅콩버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땅콩버터에는 오메가6가 들어있어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오메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오메가6를 죄의시하면 안 되고요. 오메가6를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비율을 잘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2스푼을 초과를 해서 먹는다면 오메가6를 점점점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땅콩버터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땅콩버터가 오메가6가 많으니까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저 오버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메가6를 많이 드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오메가3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오메가3 영양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첨가해서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메가6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위고비라는 약은요, 기존의 싹센다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싹센다나 위고비나 다 GLP-1이라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인데요. 이 GLP-1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포만감 있죠. 아,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하는 이 느낌을 가진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것을 증폭시키면은 우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이 GLP-1 수용체 작용하는 약물이에요. 싹센다, 그리고 위고비, 그리고 이후에 나올 마운자로도 여기에 일부 작용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GLP-1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인슐린의 작용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인슐린을 잘 나오게 해준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또 억제시켜줍니다. 우리가 혈당을 높이게 하는 이 글루카곤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장 운동을 억제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자꾸자꾸 이제 소장으로 내보내고 이래서 소화가 되는데 이것들을 천천히 내보내 주다 보니까 위에서 음식물이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소장에서 이렇게 오래 체류하게 되니까 더욱더 포만감은 오래 지속되고 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뇌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뇌에서는 우리가 기존의 향정신성 약물처럼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뇌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해서 이 포만감 중추에 작용을 해서 뇌에서 이제 그만 먹어라 라는 신호를 떨어뜨려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존으로 해서 지혜 표현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기존에 이제 삭센다와 위고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르냐라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궁금하실까봐 제가 샘플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모조품이에요. 견본으로 제가 받은 거고요. 얘는 이제 기존에 쓰던 삭센다. 얘는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위고비입니다. 그래서 위고비 요즘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조품 하나 갖고 나왔고요. 이 삭센다는요, 이제 우리가 반감기를 보면요, 최고 농도에서 반이 되는 요 반감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삭센다는 반감기가 약 13시간 정도 돼요. 대신에 위고비는 165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한 6.9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삭센다는 매일매일 맞아야 되는 거고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시면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또 효과 면에서는요, 68주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위고비는 체중 감량 효과가 약 16% 전후가 나왔고요. 삭센다는 한 7% 전후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고비가 삭센다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고비의 그 출시 가격이 공개가 됐어요. 위고비의 한국 출시 가격은 37만 원 조금 넘게 책정된 거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전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도매상에 이제 넘겨주는 금액이고, 가격은 이 약이 비급여 약이다 보니까 병원마다 정확히 나름이에요. 병원마다는 다르지만 약 60에서 80만 원 정도의 한 펜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위고비가 한 펜을 갖고서 이제 4주를 쓰게 되는데요. 요 한 펜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되고 4주를 쓰고 버려요. 그래서 이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는요, 0.25가 제일 낮은 단계고요. 두 번째 0.5, 그 다음에 1mg, 그 다음에 1.7, 2.4. 그래서 최고 농도가 2.4예요. 그래서 그 5단계로 나눠서 5달간 천천히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5단계의 약물이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용량이 높아진다고 비싸지는 거 아니고요. 한 펜당 가격은 똑같기 때문에 1단계에서 5단계로 올리실 때 자기가 한 3, 4단계에 올라갔더니 충분하더라. 그러면 거기서 멈춰서 쭉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서양 사람들보다 아주 체구도 작고 하기 때문에 용량을 최대량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용량에서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 주사는요, 이렇게 이제 병의원에 가시면 간호사들이 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뚜껑을 빼서 여기 한 펜에 4개의 바늘이 들어 있습니다. 삭센다는 바늘을 매일매일 갈아 끼고 써야 됐기 때문에 바늘을 따로 사야 됐었는데, 얘는 따로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솜은 있어야겠죠. 알코올솜으로 몸을 닦고 배라든지 허벅지, 팔 같은데 지방이 있는 층에 피하 주사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제 인슐린 바늘 같은 걸 써서 이 앞에다가 넣고서 이제 또로록 이제 맞추면은 딱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숫자를 이렇게 돌려서 최대까지 돌린 다음에 자기 배나 팔 같은 데다가 놓으면은요, 이게 또로록 돌아가면서 다시 0으로 맞춰져요. 그럼 다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바늘 빼가지고 다시 넣고 냉장 보관 또는 이제 30도 이하의 실온 보관으로 해서 놔뒀다가 일주일 뒤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됩니다. 자, 위고비는요, 비만 치료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환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요 기준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고비는요, BMI라 그러죠. 체질량 지수 30 이상의 고도 비만 환자만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BMI가 27 이상에서 30 이하지만 그 사이에 있지만 우리가 비만, 체중 관련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비만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약을 달라고 막 떼쓰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한 환자들만 처방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분이에요. 고도 비만 환자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식생활 조절도 해야 되는데 관절염이 있어서 잘 걷지 못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위고비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위고비는 싹센다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체중을 좀 빼고 내 몸을 좀 가볍게 해서 좀 걸을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형외과적으로 다리가 아프시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고비를 일단 막고 체중을 좀 감량해서 운동에 일상생활에 복귀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쓴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싹센다라든지 비만 약을 처방을 했는데 자꾸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맞아야 되는데 아차 까먹고 또 다음날도 까먹고 이런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떻게 2, 3일 정도 자꾸 출장이 잦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순응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고 내가 뭐 월요일이나 일요일마다 딱 정해놓고서 그 날짜에만 맞는다 생각을 하고 맞고 나서 출장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순응도가 높아져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빼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 까먹는 분들한테는 위고비가 또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싹센다도 같은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기존의 향정신성 약물들은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좀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향정신성 약물들은 식욕 중추를 자극하면서 상당히 우리를 많이 괴롭히죠. 예민하게 만들고 약을 먹을 땐 모르지만 약을 끊었더니 되게 처지고 우울감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위고비나 싹센다는 정신과적인 약물을 드시는 분들한테도 상호작용 없이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신과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고도 비만이 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고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시면서 체중도 빠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고비는요 싹센다와 마찬가지로 GLP-1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싹센다가 갖고 있는 부작용은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싹센다를 맞으면 주로 느끼는 증상이 아주 심한 포만감을 느끼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울렁거리는 오심이라고 그러죠. 오심, 구토, 변비, 설사, 소화불량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기에 맞으면 약간 피로감, 두통, 이런 어지러움, 이런 느낌을 일시적으로 받으시는 분도 좀 계세요. 그 외에 이제 뭐 췌장염이라든지 조금 아주 드물게 생길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이제 발적이라든지 가려움, 이런 게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이 금기는 잘 아셔야 돼요.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암입니다. 가족력만 있어도 본인이 앓거나 가족력만 있어도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아시고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분들은 절대 싹센다나 위고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췌장염이라든지 당뇨병성 망막증이 갑자기 심해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싹센다에 대한 금기입니다. 싹센다나 위고비 둘 다 약을 충분히 맞다가 끊었을 때 요요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요요현상이 없는 치료라는 거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하는 동안에 생활 습관도 바로 잡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그런 생활 습관을 꾸준히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요요현상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위고비를 끊는 순간, 싹센다를 끊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져 있다. 그러면은 살은 고스란히 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이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고비를 끊는 순간 체중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를 맞으면서 생활 습관을 잘 가지고 가시고 그 과정에서 간헐적 단식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해서 몸을 잘 만드신 후에 위고비를 끝냈을 때 내 몸이 잘 적응하고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들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까지 안 먹게 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탈수에 대한 경고를 위고비 쪽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충분히 좀 많이 드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맞으실 때는 이런 부작용, 이런 주의점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위고비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의사들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고요. 환자들도 이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요, 기본이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운동과 식사 조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반드시 병의원에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위고비를 구입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위고비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꿀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돼요. 정말 비싼 약이잖아요. 정말 비싼 약인데 제대로 효과를 보시고 제대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다이어트 치료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